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웹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진수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16진수 표현에 해당하는 방법은요. 총 6자리 샵을 붙이고 총 6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두 글자는 R, 그 다음에 중간 두 글자는 G, 그 다음에 뒤에 두 글자는 B로 색상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해가지고 9까지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그래서 영어에 대한 수치가 많을수록 좀 더 많이 섞였다라는 뜻이고요. 0으로 가까울수록 색상이 없다. 즉 검정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샵으로 되어져 있는 16진수 값으로 이제 컬러가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는 총 3자리 샵 해주고 나서 총 3자리만 보이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두 글자와 중간 두 글자와 뒤에 두 글자가 똑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계신 방법, 그죠? RGB. 네, RGB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시는 방법이죠. 첫 번째 R, 그 다음에 중간 그린,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B.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0에 가까울수록 색상이 없다. 그리고 끝의 수는 255. 그죠? 자,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그 해당 색상의 이름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색상이 실제로 이름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면 아마 표현이 될 거고 없으면 표현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브라켓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신다, 편집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컬러를 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컬러의 이름에 대해서 쫙 나와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HSL에 대해서 지금 표현 방법이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RGB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RGB는 이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나서 그 디스플레이의 체결 방법을 RGB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RGB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RGB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RGB의 그런 수많은 색상들을 갖다가 사람 눈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그 색상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려고 그 눈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피로감이 많이 쌓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RGB로 이제 체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RGB로 쓰는 건데 그것을 이제 보완한 방법이 바로 HSL이에요. 그러니까 HSL은요, RGB보다는 사람 눈에 좀 더 색상 부분에 있어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색상을 체결한 방법이 바로 HSL입니다. 그래서 이 HSL이 뭐냐, 좀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그 W3 스쿨의 HSL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은요, 제가 구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HSL 계산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HSL 값이 되는데요. 자, 이 HSL 값은요, 바로 요거 순서대로 색상, 채도, 그 다음에 명도, 네, 밝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색상값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HSL을 조금 앞으로는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쓰지 않더라도 네,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색상을 여러분들이 0부터 36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색상은 이제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한 후에 채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밝기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HSRL 값으로 여러분들이 색상을 선정을 해주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나온 것들 중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냐? 바로 크로스 브라우징 때문에 그런 거죠. 자, HSL 값은요, 익스플로러 9 이상 버전,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및 오페라의 10버전 이상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예시도 이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리고 HSL 값으로 사용을 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로 GS샵의 홈페이지인데요. 자, 얘는 HSL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성을 한 사이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내용 말고요. 배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이제 색상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이제 전부 다 HSL 값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요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상품 외에, 그죠? 요거.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배경 색상. 네, 전부 다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의 느낌.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HSL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어떠세요? 상품 이외에 이렇게 HSL 값으로 표현한 것들은요, 조금 편안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확실히?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UI, UX를 기반으로 한 거죠. 즉,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상품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눈이 피로하면은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더 눈이 그나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색상값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UI, UX에 굉장히 좋은 그죠? 예시가 되겠는데요. 얘네들의 여러분들이 한번 공통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나요? 자, 보시면은요. 채도가 낮거나요. 채도가 살짝 높은 정도.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약간 파스텔 톤인데 낮은 파스텔 톤이나 높은 파스텔 톤 위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SL 값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쨍한 느낌이 아니라, 그죠? 완전히 선명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표현값을 갖다가 파스텔 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홈페이지 갖다가 구성을 해주면은 좀 더, 사용자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RGB 표현으로 이제 색상값을 표현했는데 HSL 값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나오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소수점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HSL 값으로 했는데 RGB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가 이제 안 맞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치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넣어주시면은 안정적인 색상을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색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 그죠?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그냥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할 때 투명도를 주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투명도가 알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주셨던 RGB에다가 뒤에다가 A 값을 붙여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HSL 뒤에다가 A 값을 붙여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 영역 자체에다가 그 투명도를 넣으실 때는 오페시티라는 값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컬러에다가 넣으실 때는 알파 값을 사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자, 바디 영역 같은 경우에는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각각 주었고요. 그죠? 블록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색상을 갖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RGB 하고 뒤에를 A를 붙였어요. 우선 여러분들 기본값은 1이에요. 자, 기본값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요렇게처럼 얘네처럼 뒤에다가 쓰지 않았어요. 알파 값을 A를 쓰지 않고
가능하다. 그런데 그 생략 가능한 이유는 기본값이 1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값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까지 사이의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이라고 쓰시면은 알파값을 안 쓴 거와 같은 색상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0점 해가지고 몇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명도를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0을 지워요. 그러면은 0.3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0.3이 되면은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0.3 쓰면요. 앞에는 무조건 0으로 생략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수치를 갖다가 좀 더 줘보도록 할게요. 8 주면은요. 3이 아니라 8. 그러면은 조금 더 진한 투명도가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1을 주면은 네, 투명이 없는 걸로. 네, 그렇다라는 거는 얘는 A를 지운 결과값이랑 똑같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컬러에다가 여러분들이 투명도를 주시고 싶을 때는 알파 값을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RGB만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HSL에도 알파 값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